와,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와, 요즘은 집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진짜 결혼할 때 집 어떻게 사세요? 저도 최근에 부동산을 가봤는데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전세도 심지어 희게지고 대출은 완전 막혔죠. 대출은 막혔다는데 가격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거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래주의 재테크 설계자 헤일리 텍스입니다. 저도 이제 약간 결혼할 나이가 돼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세무사로서 나라면 투자?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략들을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우선 제 투자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내가 지금 있는 자본 상황에서 최선의 아웃풋을 내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할 때 제가 다른 분들도 아마 아시겠지 하던 세법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필요한 비용들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워낙 투자 공부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강의도 진짜 많이 들으러 다니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진짜 제가 다 손품 발품 팔아서 알게 된 정보들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고 저는 이런 투자 방안도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나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첫 영상을 응원하는 기분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막 결혼하신 부부분들은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최근에 부동산을 가봤는데 예전 같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전세도 심지어 희게지고 대출은 완전 막혔죠. 대출은 막혔다는데 가격은 왜 자꾸 올라가는 거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매매든 전세든 일단 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는 건데요. 강남 상구든 용산구든 일단 서울 전체를 토어제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리다 보니까 집을 팔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도 부동산 정책이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약간 그 짤 아시죠? 게임을 제가 해본 적 있습니다. 완전 얼음 이렇게, 물론 살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이제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규제가 좀 강해졌다는 건데요. 10월 15일에 나온 대책, 투자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LTV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LTV라는 거는 뭐냐면 Loan to Value Ratio라는 건데, 집 가치 대비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집값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40%까지 내려오고, 이게 심지어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예요.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6억까지 나고, 15억부터 25억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4억까지, 그리고 25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2억까지로 대출 규제가 생겼고, 근데 제가 마침 저번 주에 경제신문을 제가 구독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은행의 지점별로 한 지점당 한 달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10억까지래요. 근데 한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액이 인당 2억 5천 정도인데, 그러면은 한 지점당 4명밖에 한 달에 대출을 못 받는 거죠. 집이 유주택자이신 분들, 집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대출이 아예 0, 그러니까 아예 못 받는다는 거죠. 조그만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하나 더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집을 대출로는 완전히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누가 집을 살 수 있겠어요? 현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죠. 서울 집값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진짜 높은 편이잖아요. 이게 일본 버블 경제 때랑 비슷하게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청년들은 로또 청약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를 분양할 때 정부가 어떤 금액 이상으로는 분양할 수 없다라는 그 제한을 만들어둔 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지역들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상한제가 있으니까 청약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일반 매매 금액보다 싸지잖아요. 그래서 청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약을 해보려고 얼마 전에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청약 같은 경우는 69점부터가 어느 정도 이러면은 좀 가능성 있겠다 하는 점수가 69점이래요. 근데 69점을 받으려면 4인 이상의
가족, 다식이 2명 이상은 있어야지 그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게 기본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살 이하의 분들은 집이 있든 없든 무주택 기간으로 봐서 가점을 아예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청약 통장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청약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가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69점은 진짜 택도 없죠. 제가 했을 때도 진짜 그냥 가능성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일 때는 아마 뭐 청약은 안 되겠고 추첨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추첨제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아마 안 되겠고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특공인데 특공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이랑 노무부모 부양 특공이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자면 신혼부부 특공, 그 다음에 생애 최초 특공 이렇게가 된대요. 근데 사실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것도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제도를 완전하게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드는 생각이 결혼할 때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신혼부부가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